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리플 XRP는 증권이다 이렇게 주장한 미국 유명 사업가 제이슨 칼라카니스와 10일 키보드 배틀에 나서며 눈길을 끌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키보드 배틀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사용자들의 논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배틀 참여자를 키보드 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인터넷이 나오고부터 수많은 단어들도 많이들 나오고 있죠. 칼라 카니스는 갈링하우스와 배틀을 벌였다는데 칼라 카니스는 어떤 사람일까? 미국의 인터넷 기업가로 알려졌고 엔젤 투자자, 작가 및 팟캐스터죠. 1970년대생이고 이분은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9일 미국 인터넷 사업가 칼라 카니스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내 관점에서 보면 XRP는 분명히 증권이다. 리플사가 XRP를 증권으로 등록해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리플사는 훨씬 큰 돈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리플은 다른 증권 기업처럼 규제에 따라 공정하게 사업했어야 한다. 이렇게 배틀에서 선빵을 날렸습니다. 자, 갈링하우스 CEO,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증권법 위반 소송에서 약 2억 달러를 지출했다는 사실을 밝힌 갈링하우스. 갈링하우스는 칼라 카니스의 무지를 지적합니다. 당신은 증권법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느냐? 미국에 암호화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다는 사실도 모른 채 증권법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특별한 지식도 없이 그저 논란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트러블들을 관리하는데 나는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반격을 했다고 합니다. 칼라 카니스의 포스팅은 갈링하우스뿐만 아니라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변호사 그리고 암호화폐 커뮤니티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칼라 카니스는 세상에 좀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암호화폐 자체가 싫었던 걸까? 관심 받기 위해선 리플을 비판하는 건 말한 게 없겠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리플과 SEC 증권 여부 논란. 리플과 SEC 모두 할 것은 다 했죠. 이제 토레스 판사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와서 증권이다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약 리플이 증권이 됐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암호화폐의 근본 자체가 제3자의 간섭을 원하지 않고 있죠. 탈중앙화입니다. 그런데 증권이 된다면 SEC의 통제하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가 돼버리겠죠. 암호화폐 근본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는 결국 암호화폐 시장 전체 본연의 가치가 사라질 수 있고 탈중앙화를 못 벗어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많은 증권형으로 분류되는 알트코인들이 사라지거나 SEC의 통제 내에서 운영되면서 그냥 SEC의 장난감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거래소들의 문제가 있겠죠. 현재 거래소들은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증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리플이 증권화될 경우 대부분의 알트코인 또한 증권화될 수 있고 현재 거래소들은 증권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서 거의 대부분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코인이 상장 폐지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죠. 상장 폐지는 거래를 못하게 될 뿐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휴지가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 증권형이 된다면 거래소들은 증권형 거래소를 따로 개설하거나 해야겠습니다. 리플만 봐도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폐지된다고 해서 업비트나 바이낸스에서는 리플을 거래할 수 있죠.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번 소송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링하우스가 반드시 소송에서 이기겠다고 2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다시 내용 들어가 보면
암호화폐와 증권이 다르다는 점과 명확한 규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SEC에 등록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XRP는 일련의 코드를 소프트웨어 안에 넣었고 이는 명백히 증권과 구별되는 점이다. 이더리움, 에이다, 알고랜드, 스텔라, 루멘 등 다른 화폐는 증권으로 등록을 했는가? 증권을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증권이 아닌 XRP를 증권으로 파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세이프시프트의 에릭 부어 히스는 증권으로 등록된 암호화폐가 사용 사례를 갖는 경우는 나는 단 한 차례도 보지 못했다. XRP는 명확한 사용 사례에 따라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암호화폐 수탁업체 비트고의 마이크 벨시 CEO는 암호화폐 중 증권이라 생각하는 암호화폐가 있다면 먼저 증권 등록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아주 엄청난 폭격을 맞아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배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엄청난 비난을 받아버렸는데 아무튼 뭐 세상에 관심을 끌긴 한 것 같아요. SEC 소송 반드시 이겨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소송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죠. 사실 저는 소송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미국은 리플을 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많다. 미국의 부채, 금리, 은행들, 미국은 리플을 버린다면 손해가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리플을 받아들인다면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겠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의 걸림돌은 미국의 규제 프레임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뭔 뒷거래를 하고 있는 걸까? 요즘 미국의 대형 거래소 EDXM의 소식은 아주 깜깜하죠. 월가에서 주도하는 거래소, 기관을 대상으로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EDXM 거래소. 올 상반기쯤만 해도 오픈할 거라고 예정이 했지만 아직 그렇다 할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리플과 SEC 소송, 그리고 미국 규제의 명확성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EDXM 거래소의 오픈은 리플에게 명확성을 줘버리고 동시 상장할 가능성을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반드시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보다는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보유자이시라면 증권이 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리플이 패소하게 된다면 미국을 완전히 버려버릴 거고 중동과 아시아, 유럽 등 미국을 등지고 리플은 영국으로 이전하게 될 겁니다. 미국은 그만큼 많은 손실을 보게 될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타 국가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게 되겠죠.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모르는 일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그 자산에 대한 가치를 보고 하셔야 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품 팔아가면서 주변 상황들까지 모두 살펴가지고 거래를 하셔야겠죠. 누가 그냥 여기 오른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매수하신다면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 조금 떨어져도 하루하루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살 수도 없을 겁니다. 코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동산에 중개소가 있는 것처럼 코인도 혼자서 매매하시기 힘드시다면 저희 정보방에서 무료로 드리는 매매 시그널 받아보시면 됩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입자링크 보내드리니까 투자는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신 분들은 혼자서 매매하시지 마시고 매일 드리고 있는 매매 시그널을 소액으로 따라해 보시면서 투자 방법을 차근차근 배우시면 좋겠죠. 저는 누군가가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암호화폐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리플 XRP가 뭔지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도 없이 맨주먹으로 싸우겠다. 이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시장은 특히나 더욱더 위험한 전쟁터다. 언제 어디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전쟁, 아주 위험하죠.
세력들에게 그냥 잡혀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만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도 없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아프다. 공부를 해도 도통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는 매매 시그널만 잘 쫓아오신다면 금방 손실 부분 회복하고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대부분 많은 손실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거나 대부분 코인을 포기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 시장 상황이 너무 좋고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초보분들 올해는 원금 회복과 동시에 수익도 보셔야겠죠. 국내 코인 정보 사이트들은 정보가 거의 해외 사이트들보다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해외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저희는 검색하고 보다 빠르게 정보방에 공유해드리고 있고 정보를 분석하고 차트도 분석해서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을 정보방에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공식 사이트 또한 정보방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링크 보내드릴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끝까지 무료로 갑니다. 후원 요구,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고요. 오로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이고 다가올 웹3의 시장의 바람 아닐까요? 저는 유튜버 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구독자분들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 아무나 막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 수익률이 원체 좋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저희 매매 기법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악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수익률이 좋다는 거겠죠. 아무나 막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는 분들만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체로 300% 이상 수익을 보셨습니다. 이번 리플 급상승으로도 수익 인증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실제로 투자한 내용입니다. 리플로 40% 수익을 봤었고요. 리플 소송 관련 이슈와 호재로 저희는 평단 500원에서 매수를 했었고 현재 750원에서 1차 매도 수익 실현을 받고요. 660원 재진입한 상태입니다. 금전 요구, 후원 요구 절대 없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만족하고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이제부터는 저희와 같이 손실 회복부터 수익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리플 XRP는 증권이다 이렇게 주장한 미국 유명 사업가 제이슨 칼라카니스와 10일 키보드 배틀에 나서며 눈길을 끌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키보드 배틀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사용자들의 논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배틀 참여자를 키보드 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인터넷이 나오고부터 수많은 단어들도 많이들 나오고 있죠. 칼라카니스는 갈링하우스와 배틀을 벌였다는데 칼라카니스는 어떤 사람일까? 미국의 인터넷 기업가로 알려졌고 엔젤 투자자, 작가 및 팟캐스터죠. 1970년대생이고 이분은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9일 미국 인터넷 사업가 칼라카니스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내 관점에서 보면 XRP는 분명히 증권이다. 리플사가 XRP를 증권으로 등록해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리플사는 훨씬 큰 돈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리플은 다른 증권기업처럼 규제에 따라 공정하게 사업했어야 한다. 이렇게 배틀에서 선빵을 날렸습니다. 자, 갈링하우스 CEO,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증권법 위반 소송에서 약 2억 달러를 지출했다는 사실을 밝힌 갈링하우스. 갈링하우스는 칼라카니스의 무지를 지적합니다. 당신은 증권법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느냐? 미국의 암호화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다는 사실도 모른 채 증권법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뭐 특별한 지식도 없이 그저 논란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트러블들을 관리하는데 나는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반격을 했다고 합니다. 칼라 카니스의 포스팅은 갈링하우스뿐만 아니라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변호사 그리고 암호화폐 커뮤니티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칼라 카니스는 세상에 좀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암호화폐 자체가 싫었던 걸까? 관심 받기 위해선 뭐 리플을 비판하는 건 말한 게 없겠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리플과 SEC 증권 여부 논란. 리플과 SEC 모두 할 것은 다 했죠. 이제 토레스 판사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지금 와서 뭐 증권이다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약 리플이 증권이 됐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암호화폐의 근본 자체가 제3자의 간섭을 원하지 않고 있죠. 탈중앙화입니다. 그런데 증권이 된다면 SEC의 통제하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가 돼버리겠죠. 암호화폐 근본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는 결국 암호화폐 시장 전체 본연의 가치가 사라질 수 있고 탈중앙화를 못 벗어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많은 증권형으로 분류되는 알트코인들이 사라지거나 SEC의 통제 내에서 운영되면서 그냥 SEC의 장난감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거래소들의 문제가 있겠죠. 현재 거래소들은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증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리플이 증권화될 경우 대부분의 알트코인 또한 증권화될 수 있고 현재 거래소들은 증권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서 거의 대부분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코인이 뭐 상장 폐지된다고 해서 뭐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죠. 상장 폐지는 거래를 못하게 될 뿐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뭐 휴지가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 증권형이 된다면 거래소들은 증권형 거래소를 따로 개설하거나 뭐 해야겠습니다. 리플만 봐도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폐지된다고 해서 뭐 업비트나 바이낸스에서는 리플을 거래할 수 있죠.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번 소송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링하우스가 반드시 소송에서 이기겠다고 2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다시 내용 들어가 보면 암호화폐와 증권이 다르다는 점과 명확한 규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SEC에 등록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XRP는 1년의 코드를 소프트웨어 안에 넣었고 이는 명백히 증권과 구별되는 점이다. 이더리움, 에이다, 알고랜드, 스텔라, 루멘 등 다른 화폐는 증권으로 등록을 했는가? 증권을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증권이 아닌 XRP를 증권으로 파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세이프시프트의 에릭 부어 히스는 증권으로 등록된 암호화폐가 사용 사례를 갖는 경우는 나는 단 한 차례도 보지 못했다. XRP는 명확한 사용 사례에 따라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암호화폐 수탁업체 비트고의 마이크 벨시 CEO는 암호화폐 중 증권이라 생각하는 암호화폐가 있다면 먼저 증권 등록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아주 엄청난 폭격을 맞아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배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엄청난 비난을 받아버렸는데 아무튼 뭐 세상에 관심을 끌긴 한 것 같아요. SEC 소송 반드시 이겨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소송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죠. 사실 저는 소송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미국은 리플을 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많다. 미국의 부채, 금리, 은행들, 미국은 리플을 버린다면 손해가 엄청 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리플을 받아들인다면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겠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의 걸림돌은 미국의 규제 프레임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뭔 뒷거래를 하고 있는 걸까? 요즘 미국의 대형 거래소 EDXM의 소식은 아주 깜깜하죠. 월가에서 주도하는 거래소, 기관을 대상으로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EDXM 거래소. 올 상반기쯤만 해도 오픈할 거라고 예정이 했지만 아직 그렇다 할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리플과 SEC 소송, 그리고 미국 규제의 명확성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EDXM 거래소의 오픈은 리플에게 명확성을 줘버리고 동시 상장할 가능성을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반드시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보다는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보유자이시라면 증권이 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리플이 패소하게 된다면 미국을 완전히 버려버릴 거고 중동과 아시아, 유럽 등 미국을 등지고 리플은 영국으로 이전하게 될 겁니다. 미국은 그만큼 많은 손실을 보게 될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타 국가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게 되겠죠.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모르는 일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그 자산에 대한 가치를 보고 하셔야 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품 팔아가면서 주변 상황들까지 모두 살펴가지고 거래를 하셔야겠죠. 누가 그냥 여기 오른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매수하신다면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 조금 떨어져도 하루하루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살 수도 없을 겁니다. 코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동산에 중개소가 있는 것처럼 코인도 혼자서 매매하시기 힘드시다면 저희 정보방에서 무료로 드리는 매매 시그널 받아보시면 됩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입자 링크 보내드리니까 투자는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신 분들은 혼자서 매매하시지 마시고 매일 드리고 있는 매매 시그널을 소액으로 따라해 보시면서 투자 방법을 차근차근 배우시면 좋겠죠. 저는 누군가가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암호화폐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리플 XRP가 뭔지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도 없이 맨주먹으로 싸우겠다. 이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시장은 특히나 더욱더 위험한 전쟁터다. 언제 어디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전쟁, 아주 위험하죠. 세력들에게 그냥 잡혀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만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도 없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아프다. 공부를 해도 도통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는 매매 시그널만 잘 쫓아오신다면 금방 손실 부분 회복하고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대부분 많은 손실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거나 대부분 코인을 포기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 시장 상황이 너무 좋고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초보분들 올해는 원금 회복과 동시에 수익도 보셔야겠죠. 국내 코인 정보 사이트들은 정보가 거의 해외 사이트들보다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해외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저희는 검색하고 보다 빠르게 정보방에 공유해 드리고 있고 정보를 분석하고 차트도 분석해서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을 정보방에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공식 사이트 또한 정보방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링크 보내드릴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끝까지 무료로 갑니다. 후원 요구,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고요. 오로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이고 다가올 웹3의 시장의 바램 아닐까요?
저는 유튜버 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구독자분들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 아무나 막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 수익률이 원체 좋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저희 매매 기법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악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저희 수익률이 좋다는 거겠죠. 아무나 막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는 분들만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체로 300% 이상 수익을 보셨습니다. 이번 리플 급상승으로도 수익 인증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실제로 투자한 내용입니다. 리플로 40% 수익을 봤었고요. 리플 소송 관련 이슈와 호재로 저희는 평단 500원에서 매수를 했었고 현재 750원에서 1차 매도 수익 실현을 받고요. 660원 재진입한 상태입니다. 금전 요구, 본 요구 절대 없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만족하고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이제부터는 저희와 같이 손실 회복부터 수익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